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관련 리스크도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다혜 씨가 태국에 머물 당시에 수상한 송금 내역이 있는 거 이걸 포착하고서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네, 검찰은 문다혜 씨가 태국에 거주하고 있던 2019년 5월 서울 양평동 주택을 대출 없이 구입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문다혜 씨가 주택 구입 자금 일부를 불법적인 외환거래 수법이죠.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면요. 문다혜 씨는 경호처 직원을 통해 태국 현지 환치기 업자에게 바트화를 건넸고 이 업자가 연계된 국내 업자로부터 상응하는 원화를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고요. 검찰은 다혜 씨가 실질적으로 탈세나 돈 세탁을 할 때 많이 쓰는 환치기 수법을 사용한 배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다혜 씨는 이 경호처 직원을 통해 태국 바트화와 원화가 섞인 현금 뭉치도 한국으로 보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당시 남편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트에서 이 바트화로 월급을 받고 있었던 만큼 원화가 어디서 났는지도 수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 청와대에 부정한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증거물 확보에 나서는 한편 어제는 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주거지 압수수색도 집행했습니다. 저희 TV조선이 문다혜 씨 측에 반론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혜 씨 측은 응하지를 않았는데요. 반론이 혹시 나오면 그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기재위의 국감에서도 이 문다혜 씨의 탈세 의혹을 두고서 여야 간의 공방이 오갔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다혜 씨가 이 주택 구입 자금 일부를 이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을 했다라는 그런 보도를 언급을 하면서 철저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관련해 강민수 국세청장은요. 일단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파파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파파? 괴. 예,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겁니다. 파도 괴담이라고. 청와대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문다혜 씨가 지금 태국에 머물던 시절인 그 주택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경호를 통해서 태국 현지 환치기 그 업자를 컨택해서 국내로 원화를 드린 것입니다.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나 돈 세탁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 아닙니까? 이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대통령의 딸이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서 환치기를 하고 만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이거는 경악할 만한 일이고요. 이게 민주당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고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다.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조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다혜 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한 그 동석자, 이들을 조사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채널A 보도 내용인데요. 경찰이 문다혜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교통사고를 낸 당일 술자리에 동석했던 인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진정이 많아서 검토에 들어간 걸로 파악이 됐고요. 소환 조사나 전화 조사를 하는 방안을 열어놓고 있고 또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도 살펴볼 걸로 알려졌습니다. 동석자 조사도 물론 필요하겠죠. 하지만 본질은 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다혜 씨에 대한 조사일 겁니다. 문 씨에 대한 조사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고의 피해자 조사 이건 또 일찌감치 마쳤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경찰은 문다혜 씨 간의 교통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에 대해 이미 조사를 마쳤는데요. 가해자인 다혜 씨에 대한 소환 일정 여전히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혜 씨가 사고를 낸 게 지난 5일 새벽이었는데 이미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도 넘은 건데요. 아직도 소환 조사 이뤄지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혜 씨가 기존에 정해졌던 조사 일정 미루고 변호사를 선임한 뒤에 이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를 시도 중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다혜 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출석했던 가수 김호중 씨 또 그룹 BTS의 멤버인 슈가처럼 결국 다혜 씨도 비공개 출석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언론 앞에 서서 출석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또 소환 조사 장소 이걸 이제 관할인 용산경찰서가 아니라 다른 데로 변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일각에서는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경찰 그 부분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경찰은 문다혜 씨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며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이고요. 조사 장소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신변 안전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다혜 씨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그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 가겠다. 그 얘기는 결국 이제 뭐 진단서를 끊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만에 하나 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결국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법조계에선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문다혜 씨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일반 음주운전과 다른 높은 형량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지난 11일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나온 경찰청장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장님, 지난 5일인데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만취 운전을 해서 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에 부닥쳐서 그 차에 탄 사람이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거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구체적인 그 케이스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평가할 문제라서 그 음주운전으로 위험한 운전을 해서 그런 결과를 이해했으면 그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